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시즌 8 매주 수요일 대전 충청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대전의 높은 분들이 이 웬수 같은 방송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별로 그런 소리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스데이 대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설렁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웬스데이 대전은 매주 수요일, 이번 주는 우효상 팀 함께합니다. 우효상 팀의 수계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김 변호사가 저랑 점심을 드셨거든요. 같이 우리 그 얼큰 칼국수 먹었는데 탈이 났대요. 지금 병원에 가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에 합류를 못하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효상팀 최고의 주당, 중도일보 이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이란 방송은 다 하는데 대전 참여자 70년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왼수 김상기입니다. 혹시 재규상팀 방송 들어보셨어요, 우리 임 기자님? 네? 재규상팀 안 들어봤구나. 네. 뭔지 모르죠, 그게. 여기가 우효상이니까 상. 저쪽은 재규상이에요. 장재환, 이규현, 김상기. 방송 한번 들어보셔야지 서로 팀 비교를 해볼 텐데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오늘 또 임효인 기자께서는 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얼른 방송을 마치고 가셔야 된다고. 아니, 너무 난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한 명은 분명히 김우찬 변호사는 저랑 점심도 잘 먹고 커피도 한 잔 잘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전화가 한 시간 전에 왔었어요. 장염인가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증상이 장염 같이 증상일 수 두신 분은 있어서. 저렇게 멀쩡하신데. 저도 사실 멀쩡하지 않고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 김우찬 변호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면 기자께서 또 재규상팀 방송 안 들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네요. 본인 건 들으세요? 안 들었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우리 그만하고 오늘 얘기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가지고 온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 임 기자님 가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소식은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건데요. 규제 자유특구요. 네, 중기부가 이제 지역별로 너네가 지역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봐, 대신 그걸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정해주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랑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보다 좀 규제가 없는 규제 프리존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긴 제도인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번 네. 했던 거 7월에 아니에요? 한 번. 지난 네. 7월에 이미 1차로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2차로 또 앞으로 올해 한 11월쯤에 선정 지자체가 최종 결정이 납니다. 우리 동네도 됐잖아요. 지정된 세종시. 네, 세종시는 이미 1차에 하나 됐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신기술에 기반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규제 자유특구에 선정이 되면은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 지원, 세제 부담금 감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한다 이런 사업인데 대전이 지난 7월에 1차에서는 탈락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걸 탈락했습니까? 네, 근데 대전시 담당자한테 이제 제가 취재를 했던 결과 이제 규제 자유특구가 규제를 풀어준다, 신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것만 너무 믿고 대전시가 너무 무리한 좀 사업 계획을 세웠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제출한 내용은 기존에 제출했던 거에서 거의 뭐 담당자 말로는 100% 수준 내용이 바꿔서 100% 수준 바꿨다는 얘기는 기존하고 뭐 반대란 얘기예요. 뭐 새로 이제 썼다는 얘기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제가? 아니요, 주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풀어달라고 하는 규제 수준이나 수위 자체를 많이 바꿔서 다시 제출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우선 협의 대상이라고 일단은 이제 후보를 정하는 첫 번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10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대전시가 1차 합격. 네, 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지난 9월 5일이 아니고 4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대전이 이제 떨어졌었지만은 네. 그 2차에서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으로는 지정이 됐고 네, 우선 협의 대상. 우선 협의 대상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특구가 지정되느냐 마느냐인데 네. 1차 때 떨어졌던 이유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담당자들 말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 규제 자유 특구 규제를 없애준다라는 걸 너무 많이 믿고 무리한 그러니까 무분별한 규제 허가가 이제 특구 계획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떨어졌다,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를 더 푼다는 거죠. 그러면 2차 때는 네? 그냥 규제를 더 푼다는 거예요? 아니, 대전시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풀어달라고 했던 규제가 만약에 뭐 10개였다면 이번에는 뭐 2개로 압축을 하고 그 수위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규제 자유 특구니까 무분별하게 이것도 풀고 이것도 저도 풀고 이것도 풀게 네, 이렇게 네. 계획을 냈다가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범위를 좀 축소했다, 뭐 이 정도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은 그 규제 자유 특구로 제시한 게 뭐 바이오 뭐 헬스였나 뭐였죠? 대전시는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이번에도 제출을 했고요. 지난 1차 때 제출한 것도 바이오 메디컬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오송 관련해서 네. 바이오 제약으로 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좀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충북이 지난 1차 때도 됐는데 그때는 스마트 안전 제어로 이름을 올렸었고요. 오송도 이제 그런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대전시도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우선협의 대상 지자체를 보면은 그중에 충북에 바이오 제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과연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송 그러니까 충북은 하나 됐으니까 떨어지고 대전시는 안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안 될까요? 논리로 저도 이제 그 중기부 취재를 할 때 이미 1차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좀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신기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도 있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도 이제 사업 취지에 들어가 있는 만큼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렇진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우선협의 대상자의 선정이 안 됐겠죠, 충북이. 그런 논리였다라면은. 네, 그렇죠. 뭐 사업 계획이나 규제 내용으로 일단은 평가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모든 우리나라 사업이 그렇듯이 이 대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서 계속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스타트업 뭐 그렇습니다. 다 떨어졌죠. 4차 산업혁명 뭐 네. 특별시 선포는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탈락하고 혁신도시도 그랬으니까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 규제 자유 특구 관련된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378억 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615억 원으로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287억 원 증가한 건데요. 실증 R&D 부분에 예산이 313억이 편성이 됐고요. 시제품 고도화에 123억 원, 그리고 효과적인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에는 135억 원, 특구 제도 운영에는 44억 원이 각각 편성이 돼 있는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늘린다. 의지가 네.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대전시가 반드시 이게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아니 그러니까 네. 주제가 바뀌지도 않았고 규제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전시가 보여준 모습만 보면 지금 뭐 규제 관련해서도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경험치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열심히 열심히 하시죠. 네, 예.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이 사업이 사실 다른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보다 저는 조금 바이오 분야는 어쨌든 생명윤리랑 연관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인체에 뭐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뭐 아무리 체외 진단 치약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는데 그런 걸 좀 더 빨리 상용화하는 거를 이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건강이랑 사람 신체랑 직결돼 있고 이게 자칫 진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치료 방법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충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바이오 메디컬인데 네. 대전에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네네. 궁금한 게,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걸 왜 오송 같은 경우는 선택했냐. 바이오 뭐 이런 걸로 그럼 특화돼 식약청이 있는, 있잖아요. 특화돼 있기 뭐 때문에 식약청랑은 굳이 연관은 연관 없을 것 없지만 같고, 네. 어쨌든 인프라가 오송에 아니 오송에 있는 바이오가 좀 예. 예. 그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대전시도 이제 바이오 산업에 되게 주력을 하겠다라는 게 네, 하겠다. 시의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 보면은 수소 그린 모빌리티래요. 그럼 울산은 지금 현재 수소 엔진 현대자동차, 수소차 이런 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운행을 하고, 경남은 무인 선박, 뭐 전북은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뭐 충북이 바이오 제약이고요. 충남은 뭐 이제 농어촌이 많으니까 실버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이게 뭐랄까 대전에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 생각보다는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충북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 것까지는 제가 스터디가 안 됐지만 대전이 그냥 전혀 바이오 관련 기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가 여기 지역에 아니요, 근데 네. 그게 진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네. 시가 내년에 이제 국비 받아서 보스턴형 바이오 랩 센트럴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보스턴에 그런 게 이제 있나 이게 보군요. 그냥 집적화라고 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서 연구 체계를 막 갖출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성을 한다고 해요. 이 대전시가.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네, 이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6일에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몇 개예요? 그럼 10개 중에 우선 협업이 10개 중에 7개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전시는 이게 이제 분과별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아직 고비가 많이 남아 있고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노력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은 다 하죠. 네.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대전시가요. 좀 잘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11월 방송 때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결과 나오면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뭐 임 기자님 소식 다 전하신 거예요? 네, 지금 내용이 이제 절차상 지금 대전시가 계획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열람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전문 분야긴 하지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대전시에 그런 의견 제출하는 것도 네. 지금 여기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두 분이니까요. 네.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셔야 된다면서 얼른 가세요 이제. 바로 가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가세요. 엔딩 때 말 못할 거니까. 네, 제가 먼저 가게 돼서 이따 김창기 팀장님 할 때 그래도 제가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우찬 변호사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김상기 팀장 준비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너무 울거먹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수슬러지 울거먹어도- 감량화 시설 네. 관련 뭐 혈세 낭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대전시 하수처리장 오늘 대산함 방송에서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닙니다. 엊그제죠. 네, 우리 녹음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응. 예, 그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슬러지는 그 하수 처리가 나면 찌꺼기를 그렇죠. 뜻하는 거죠. 예, 이 찌꺼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해양으로 투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해양으로 이 찌꺼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바다로. 찌꺼기를 바다에 예, 버렸다. 그러니까 찌꺼기니까요. 이거 오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렸는데 2013년에 이게 런던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하수 슬러지는 상수 슬러지보다 이 농도 그러니까 오염도가 더 유기물- 심하다. 아니요, 유기물질이 더 높아요. 유기물이 더 그러니까 이걸 많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전에 쓰레기를 그냥 함부로 버렸잖아요. 음식물도 그렇게 버렸고, 근데 이제 그 재자원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더 줄이고 아니면 쓰레기를 재사용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수 슬러지 찌꺼기를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 슬러지보다 주로 뭐로 사용해요? 그러면? 그래서 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열병합 발전소 쓴 연료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 연료 시설로. 그래서 대전 하수처리장 그 슬러지 감량화 시설도 원래는 연료 시설로 만들려고 했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량화 시설로 계획을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진국에서는 이 부분을 에너지화 또는 감량화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맛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술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제도라든지 내용들이 보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진국에서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대전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도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 성공 사례가 없다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서양이래요. 네. 참 그 외국 사례는 있고 그 외국 업체들의 뭐 이렇게 기술력을 도입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만드는 게 뭐 일단은 순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공법도 필요할 거고 제도도 있어야 될 거고 트램을 예를 들게요. 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배터리죠. 예, 배터리를 사용해서 무가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전선을 이용한 유가선으로 갈 거냐. 이게 다 기술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X 처음 들어올 슬러지도 때 그런 우리가 거죠. 이제 프랑스 떼제베를 예. 들여왔는데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만든 경험이 없으니까 프랑스에 기술 그렇죠. 대입을 했는데 기술 그게 가지고 아니라 그냥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 봤다는 얘기인 이게, 거네.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쉬워요 이미. 업체에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A 업체가 설계를 하고 우리는 만들 수 있어. 우리한테 일을 제한한 줘.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그래 이제, 줬어요?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줘서 만든 거예요? 어떤 공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A 업체가 설계를 그러니까 하고 제한한 업체에다가 일을 줘서 만들었냐고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B 업체가 또 그 시공을 하고 문제는 B 업체가 경영 악화로 그 11개월 만에 계약을 맺은 지 11개월 만에 계약을 포기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를 맡았던 제안했던 A 업체가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맡은 곳과 그다음에 시공사. 시공하는 곳 두 군데 계약을 했는데 네. 시공업체가 11개월 만에 우린 못해 하고 못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설계업체가 어떻게든 우여곡절 우여곡절 만들었다. 한 거죠. 어. 그래서 2015년에 완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볼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면 그때 혹시 그 시장이나 이런 분들 테이핑 끊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구해야지 그게 뉴스가 되는 건데. 더 재미난 게 완공을 2015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시운전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돌려봤어야 테이핑을 하고 이거 이제 하수 슬러지 찌꺼기는 감량화돼서
대전시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 탈수기도 안 되고 가영화 설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고장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한번 제대로 작동도 시켜보지 못한 채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 기계가 되는 들였대요, 거예요. 그게? 이게 90억 원이에요. 아, 90억 날린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국비가 30%, 대전시가 70%. 그래서 이제 대전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물어내, 이렇게 철거해야 돼. 소송을. 그렇죠. 예, 반환을 해달라. 근데 문제는 B 업체는 계약 파기로 나갔고 A 업체는 이걸 또 C 업체로 넘깁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C 업체에 대전시가 계약을 파기하고 그러면 시설비와 철거비를 반환하라. 이게 86억 3,200만 원의 소송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비는 81억 6천만 원, 철거비는 4억 7천만 원. 그러면은 지금 계약 상태에 있었던 마지막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자기들이 이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는 건데. 그렇죠. 웃긴 게 A 업체가 계약을 할 때 품질 보증서에 철거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시는 2016년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 있다. 시설비와 철거비를 반환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2016년. 근데 그 계약 당사자는 지금 업체는 아유, 아니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A라는 회사하고 A 업체 그리고 넘겨온 C 업체를 다 겁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1심에서는 패소해요. 그러니까 86억 3,200만 원을 A 업체든 B 업체든 C 업체든 대전시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전시가 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일단 완전 패소한 거죠. 다 만들어 놨으니까. 86억을 대전시 세금으로 다 시설 만들었고 철거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9월 5일 날 이제 9월 5일에 9월 5일 2심의 선고가 납니다. 여기서는 일부 승소를 해요. 대전시가. 그러니까 86억 3,200만 원 중에 A 업체가 50억 그리고 C 업체하고 A 업체가 공동으로 1억 7,685만 원을 반환해라. 그리고 이제 2016년 5월 19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의 이자, 연 5% 그리고 판결일 이후부터 이제 전체 반환할 때까지 15% 지원금을 대전시에 내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 되니까 뭐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전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34억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대전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던 그런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진행을 한 거죠. 업체의 제안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시공업체는 중간에 그만뒀고 네. 설계업체가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네. 결국은 그 설계업체도 나중에 다른 곳에 넘겼고 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대전시는 이거 시설비하고 철거비 내놔라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는 졌고 예. 2심에서는 34억 정도는 대전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3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억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0 남았으니까. 그런데 34억을 제가 보기에는 돌려받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법원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는 뭐 이게 다 따져보겠죠. 계약 그렇죠. 상태라든지. 근데 액수를 조정하는 판결은 안 하니까. 정말 재미난 거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판사잖아요. 예. 우리 김상기 팀장 이메일 보면 김 판사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 2심은 네.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마지막 3심은 사실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이었느냐 요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 있었던 34억 원은 대전시가 부담해라. 이 내용을 계약상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렇기 때문에 34억 원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관련해서는 대전시의 복한위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불만을 대전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억에 관련된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1심, 2심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에 보고조차 안 하고 정보도 주지 않았다. 대전시가 의회 패싱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무시한 거죠. 반대로 이 대전시의회는 그럼 잘했느냐 이걸 또 살펴봐야 되는데 1심도 있었고 2심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했노 이거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몰랐다면 더 이상한 거고 알고 있었다면 그 정보를 대전시에 요구했었던 거였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2심에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이건 저도 1심을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김상기도 알았던 걸 의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거 올해 2월달에 1심이 났어요. 2월에. 예. 근데 대전시가 요거는 숨긴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는 시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올 2월에 있었던 판결만 봐도 우리 김상기 팀장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의회가 관심도 없어놓고 이제 와서 2심 때 뭐 패싱했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도 문제고 시의회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34억 정도를 사실 그 부담액도 있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 그럼요. 시간의 비용은 지금 뺀 거예요. 예,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라가 치밀 일인 건데 또 대전시 의회에서는 의회 패싱 이렇게 항의는 했지만 사실적으로 자신들도 직무유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랑 시의회가 지금 협력해도 34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한숨 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문제는 이 하수 슬러지 감량한 시설뿐만이 아니에요. 소송뿐만 또 걸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신탄진 정수장에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간로 시설에 대해서 업체가 또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는 대전시가 또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13억을 업체에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0억이 되나요? 네. 34억에. 그렇죠. 100억 원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시는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규제 특구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기를 했었지만 대전시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꼭 대전시가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이렇게 해서 I'm 시즌 8 웬스데이 2 대전 2019년 9월 셋째 주 우리가 알아야 될 대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명현 기자는 규제 자유특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대전시가 한번 떨어졌던 건데 이번에 재도전을 한다. 임 기자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은 걸 기대해보자라고 했지만은 우리 김상기 팀장은 글쎄 과연 그럴까라는 저는 그런 희망적이지 전망을 가지고 않다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는 핫슬러시 감량화 시설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나 아니면 시의회나 둘 다 너무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주셨어요. 네. 이러니까 대전 시민들이 그 대전의 현안,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선거 때 되면 뽑아달라면 뽑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잘한 거는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요. 잘 못하는 것들은 계속 감추려고 하는 내용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잘한 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바뀌고 뭐 해도 이렇게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지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저는 아니요, 할 말씀만 드리면 네. 어쨌든 행정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공무원분들의 힘듦도 압니다. 그러나 이 담당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한 주간의 키워드 뉴스를 정리한 주간 키워드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